네, 증권사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언제 내 포트에 담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연관에 더블 체크해서 그 해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디테일의 끝판왕, 우리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사입니다. 벌써 이렇게 하루 건너서 네. 바로 보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또 저희 네. 수요일인 만큼 증권사에서 쏟아지는 종목들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이수화학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꼽아줬고요. M증권방송에서는 하반기 수주 흐름이 양호한다고 한 종목이죠. 파크시스템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H증권방송에서는 실적이 잘 나왔던 우진을 꼽았고요. M증권방송에서는 신송홀딩스 이렇게 4종목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중에서는 먼저 순서대로 파크시스템즈부터 저희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파크시스템즈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13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어요. 2020년 거의 그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였죠. 2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그게 지금 2021년 거의 4월 달 정도까지 16만 원대까지 다시 오릅니다. 거의 8배 정도 상승을 했죠. 물론 그 기간에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같이 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빠졌다가 2021년 말에 한 번 더 16만 원 부근에서 쌍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런 이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6월과 7월 지금 쌍저점을 만들었는데 한 8만 9천 원, 9만 원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락파동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수급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현미경보다 더 높은 3D 측정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수주가 970억인데 기존의 잔고도 907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수주 받은 것들이 3분기의 실적 온기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이런 성격의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향후에는 OLED용 원자현미경 그리고 노광장비용 마스크 리페어 신장비의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종목을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외국인 순매수 부분들도 같이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의 매매 동향은 좋지는 못해요. 특히나 투신 중심으로 매도세가 가열차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어요. 이런 수급은 저는 별로 좋은 수급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한번 9만 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고요. 밸류 부분이 예전엔 솔직히 이런 기업들이 원자현미경이라는 제품 테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PER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 어떤 반도체라던가 각종 산업 분야에 많이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재, 화학, 제약, 생명공학까지도 다양한 분야로 이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제품들이 결국에는 밸류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경기 침체라던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예전처럼 높은 밸류를 이 종목에 대해서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기존의 연구용 부분들은 사실상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산업용까지 포트폴리오의 확대가 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모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가 코로나로 인한 봉쇄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2분기에 또 실적이 나빴던 것은 수익성이 낮은 연구용 OLED 원자현미경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4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믹스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믹스가 악화되면서 수익성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당기순이익 240억을 지금 컨센서스로 예상가가 나와 있는데 PER 비교해 보면 26.3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봤을 때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330억을 본다고 했을 때에도 거의 한 20배 정도의 PER이 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시장 환경에서 과연 이 밸류를 싸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PER 수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일단은 우리가 6월과 7월에 저점 찍었었던 부분들, 파크 시스템즈가 지금 88,000원 부근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지받는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지, 개인들이 개입하고 있는 수급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 동시에 체크하시면서 일단은 신규 매수 그쪽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분들도 만약에 이게 하향 돌파하면서 뚫린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관점으로도 기존 보유자분들께는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와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관이 쏟아내는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다는 점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PR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글쎄 동상이몽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의 경우에도 비중은 조금씩 덜어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M증권방송에서 3분기 곡물 수입 가격과 관련해서 신송홀딩스를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네, 신송홀딩스 이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이게 지금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월봉 차트예요. 3월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고가 대비해서 윗꼬리, 역시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고가 대비해서 윗꼬리가 거의 절반이에요. 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일단은 곡물이라던가 음식료, 원자재 이런 것들의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50%까지 꺾이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7월에는 굉장히 또 가파른 하락이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월간 기준으로 거의 38%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곡물과 육류 같은 무역 그리고 가공 사업까지 하고 있는 지주회사 개념의 회사입니다. 연결 대상으로 종속회사인 신송식품 그리고 신송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신송산업이라는 곳은 100% 자회사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회사를 통해서 곡물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해외 곡물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곡물을 수급할 수 있다. 그리고 재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황 분석, 물류 운영 이런 쪽까지 같이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1차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시장 과점업체 이기 때문에 또 가격의 결정력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다 하나 더불어서 대북의 식량 지원 추진 이런 소식들이 또 8월 중순에 나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쌀 의무 수입 대행 업체가 신송홀딩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북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극히 단기적인 테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세적인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 부분들은 실적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2020년 이후로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다만 큰 폭의 어떤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적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약간의 테마성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매수가는 좀 적정한 것 같아요. 제시해 주신 부분에서 지금 단기 급등했다가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거의 121선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9,800원에서 10,000원 부근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소폭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종 이평선 일봉상으로 12,000원 부근입니다. 여기가 강하게 돌파되는지 아니면 장중에 곡물 테마로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훼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121선 부근과 또 월봉 매물대상으로 상단인 12,000원이 강하게 테마에 의해서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급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에 의해서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 만큼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단기적인 접근만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의 경우에는 테마성 움직임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12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12,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네, 이수화학이고요. 일단 이수화학도 제가 조금은 이제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휘성촉매라는 곳과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거의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배터리거든요. 이게 2170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4680 배터리라는 게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이전의 중간 정도의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터리사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휘성촉매하고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게 첫 번째라고만 하면은 글쎄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첫 번째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 보면은 일단은 휘성촉매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국내 최초로 생산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던가 이런 친환경 트렌드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연료 전지 시스템의 핵심인 전극 촉매까지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수화학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 밸류 자체를 기존의 화학물질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촉매제까지 넓혀갈 수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은 이수화학 쪽은 휘성촉매에 의해서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원료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좀 화학 물질이에요. 황화 리튬을 공급받을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휘성촉매라는 곳이 지난 4월과 6월에도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솔리드파워 이런 곳들과 황화 리튬 관련해서 협약을 이미 기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수화학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의 본격화, 이런 수요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업체들에 의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본 내용들은요. 2020년도에 일단은 이수화학이 대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뼈아픈 적자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21년도 굉장히 환골탈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820억으로 정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고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근데 너무 높아요. 200%에 달하는데 유보율은 109%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대주주 지분율도 28% 수준으로 그렇게 높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수그룹 전체의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무, 역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려는 사업들에 비해서는 탄탄하지가 않다라는 게 좀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런 이수화학이 주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프리미엄을 받아가기 위한 요인들은 당연히 기존의 화학 사업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촉매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다른 쪽에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전해, 분리막, 동박 그리고 이런 쪽들의 소재단이 받고 있는 PER들에 근접하게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자체는 밸류에이션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2차 전지 테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가야 되는데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이런 시장 환경이 아직은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4분기에 휘성촉매 쪽에서 양산된 이런 부분들을 공급받아서 정말로 황화물계, 황화리튬 이런 쪽들로 촉매제들이 공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를 상향시킬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지금 자체는 일단은 일봉상, 주봉상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다 왔다라고 보여요. 정고점 부근들을 찍으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 18,0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지만
말씀드렸던 주봉상의 윗꼬리와 17,000원 부근의 월봉상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다시 생긴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분들은 일단은 17,000원 부근으로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돌파가 되지 않은 저항선을 미리 내가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돌파가 강하게 수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되지 않는다. 돌파가 되지 않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들도 같이 보유자분들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이번 종목으로는 이수화학을 점검해 드렸는데요. 부채 비율 대비해서는 유보율이 조금 낮다는 점, 이 점이 좀 약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현재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우리 차장님이 저보다 시간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52분까지 저희가 진행하기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종목들 점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화면 함께 보시면은요. 먼저 세진중공업 그리고 에브리봇, 풍월정밀 저랑 함께 했었던 월요일에 8월 22일에 풍월정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로 그날 상한가 갔잖아요. 제가 좀 동상이몽의 의견을 드렸는데 잘 가긴 했고요. 일단은 그래도 22,0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점검 받아볼 종목 있으면 더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세진중공업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세진중공업 역시나 이제 조선 관련된 뭐 기자재 이런 쪽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은 약간의 선실, 선원 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도크 자체가 굉장히 가까운 곳들과 붙어 있어요.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이런 곳들과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기술적인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7,500원 부근 저항대로 계속 작용하던 부근이거든요. 1월, 2월 그리고 3월에도 작용했고요. 4월에도 5월에도 이렇게 4번씩이나 작용했던 저항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강한 수급이 붙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꺾였던 시그널들이 계속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워낙에 이쪽 업황이 좋습니다. LNG선을 기반으로 한 카타르의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좋다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 이런 쪽들 세진중공업뿐만 아니라 피팅이라던가 뭐 LNG 본행제 이런 쪽들 전부 다 기존에 정말로 막혀야 될 저항선들을 다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이번 달에 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규 매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이런 종목들을 일정 구간에서 눌림목 나올 때에는 길게 보시면 안 돼요. 11선, 21선 그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구간은 굉장히 계속적으로 막혀왔었던 저항대가 완벽하게 뚫린 상태입니다. 7,500원 부근이었어요. 그게 완전히 뚫린 상태로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들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놓쳤는데 신규 매수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11선 정도 7,700원까지 혹시나 하락을 염두에 두고 매수해 보시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LNG선 수주 그리고 조선 쪽으로 세진중공업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눌림목에서는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